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연말정산 개론 첫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대부분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은 나는 돈을 환급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토해낼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리고 연말정산하면 소득공제, 결정세액, 세액공제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세금이 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근로자가 매월 월급을 받으실 때 회사에서는 미리 일부 세금을 떼고 이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은 내가 내야 할 진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진짜 세금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해인 2021년에 2020년도에 썼던 비용들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서류들을 가지고 진짜 내 세금을 계산해요. 우리 매년 1월에 회사에서 원천징수 관련된 서류들을 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관련된 서류, 보험료나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 그리고 주택 관련된 비용, 월세 등등 관련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죠. 그것들로 내 비용을 직접 증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 비용들을 보고 나라가 이제 직접 근로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2021년 2월에 진짜 세금을 낸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연말정산 하시고 나시면 이러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항목을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셨더라면 주현 근무지 여기 쭉 한 칸에만 쭉 나올 거고요. 내가 작년에 근무했었던 곳이 두 곳이다 라고 하면은 주현 근무지 그리고 종전 근무지 이렇게 두 칸의 항목이 채워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작년 한 해 동안 받으신 급여와 상여 항목이 내가 작년에 총 받은 소득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세액명세라는 항목에 72번 결정세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결정세액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납부세액이라고 또 있는데요. 기납부세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천징수를 해서 미리 회사가 떼어간 세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76번에 차감징수세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라면은 나는 그만큼의 돈을 환급을 받으시는 거고요. 플러스라면 더 내야 하는 세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내가 미리 낸 세금, 즉 기납부세액과 결정된 진짜 내 세금,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거고요. 많이 냈으면 돌려받으시는 거고 덜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은 총급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있는데요. 총급여라는 항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급여와 상여 등등을 다 포함한 이제 내가 총 받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공제라는 거는 내가 받아야 할 목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는 것 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설명드리면 소득공제는 내가 받은 총 급여에서 빼주는 거 그리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 제가 천천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냈던 거를 또 공제를 해주는 공적연금 공제, 그리고 주택의 이제 대출상환 원리금 혹은 청약저축 관련된 부분을 공제해주는 주택자금 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체크카드도 사용하고 뭐 대중교통 혹은 전통시장 이런 데도 이제 지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또 빼주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총급여에서 방금 말씀드린 소득공제 항목을 빼시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또 어렵죠.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받은 거에서 소득 공제되는 항목을 빼고 나온 이제 값이 과세표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즉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지면은 세율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은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가 내야 할 세금 구간이 낮아진다. 즉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과세표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기본 세율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4,500만 원의 과세 표준이다 라고 하면 1,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6%가 매겨지고요. 1,2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즉 3,300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15%가 매겨진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구간에 대한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에 내가 4,500만 원이라고 해서 4,500만 원의 전체 금액의 15%가 매겨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내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하겠죠. 과세표준에 여기 옆에 있는 표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것들이 산출세액이라고 해요. 또 어려운 얘기 나오죠. 산출세액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계산되어서 나온 세금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산출세액, 계산돼서 나온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 세액 공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세액공제 항목도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원천징수 영수증 또 이제 옆에 칸을 보시면은 세액공제 항목이 연금저축, IRP,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등이 있습니다. 계산되어서 나온 세금인 산출세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액공제 항목을 빼면은 진짜 내가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진짜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다시 원천징수 영수증 앞장으로 돌아가셔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맨 아래 칸에 세액명세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 12월까지 회사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의 비용들, 내가 쓴 것들을 이제 진짜 반영을 해서 진짜로 최종 결정된 세금이 결정세액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미리 낸 세금이 많으시다면 차액을 환급을 받으시는 거고요. 세금을 혹시나 덜 내셨다 하면은 세금을 더 다시 나라에 이제 내셔야 합니다. 76번 항목에 차감 징수세액이 플러스면 토해내고 마이너스면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는 세금을 꼭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연말정산 시리즈를 오늘을 시작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참고하셔서 세금을 더 많이 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연말정산 개론 시리즈 첫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